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우승후보 프랑스 대표팀이 세네갈 상대로 전반전에는 다소 고전했으나 후반전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프랑스였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약간은 드러내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진의 활용만큼은 확실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은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프랑스는 언제나처럼 이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음바페 원톱에 덴벨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고 좌우 윙에 두에랑 올리세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라비오랑 추아메니가 섰고요. 좌우 풀백은 테오 에르난데스와 쿤데, 그리고 센터백은 살리바와 우파메카노가 섰습니다. 그리고 골문은 메냥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세네갈은 최전방 공격 수비에 잭슨이 섰고요. 그리고 이제 라민 카마라를 중심으로 마네랑 이스마일라 사르가 좌우 윙에 배치됐습니다. 파페 게에랑 이드리사 게에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섰고요. 좌우 풀백은 말릭 디우프와 디아타, 그리고 센터백은 니아카테와 쿨리발리가 섰습니다. 골문은 에두아르 멘디 골키퍼가 지켰는데요. 전반전은 프랑스가 졸전이었어요. 도리어 세네갈이 더 위협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다만 이스마일라 사르랑 니콜라 잭슨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긴 했었죠. 특히 전반전에 프랑스의 좀 운영 자체가 이해는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리세가 이제 중앙으로 좁혀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쿤데가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왔어요. 반면에 테오 에르난데스는 거의 올라가지 않으면서 3백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원래 그 프랑스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더 공격적인 풀백이잖아요. 반면에 쿤데는 센터백도 보는 선수고. 근데 왜 이걸 역으로 갔는지도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쿤데가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올리세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쿤데한테 패스가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딱 한 번 통했었어요. 전반 막판쯤에 올리세가 중앙에서 이제 오버래핑에 올라간 쿤데를 향해서 찔러준 거를 쿤데가 컷백을 줬는데 그게 상대 수비한테 막히는 장면이 있었죠. 도리어 프랑스가 전반전에 2번 정도 실점할 만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했던 상황이 이제 니콜라 잭슨이 골문 앞에서 컷백을 슈팅으로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골대에 맞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직전에는 이스마일라 사르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고요. 이게 사르가 놓친 거고, 이게 이제 그 슈팅 가져간 게 골대 맞았던 거였죠. 잭슨이 밑에 게, 위에 게, 위에 사진이 이스마일라 사르가 놓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메냥 골키퍼의 반응도 좀 늦었어요. 골대 맞는 장면에서는 니어 포스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좀 이 경기 내내 메냥 골키퍼의 볼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늦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프랑스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채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슈팅 숫자가 세네갈 5개, 프랑스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세네갈의 기대 득점이 0.47골. 이건 그럼 뭐 반올림하면은 한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기대 득점이죠. 반면에 프랑스의 기대 득점은 0.02골. 굉장히 무기력했던 프랑스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후반 와서 프랑스의 공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은 세네갈이 더 공격을 했지만은 후반전은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는 약간의 위치 변화가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빠졌고요. 올리세가 중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쿤데가 오버래핑을 좀 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오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리세가 중앙에서 찔러주는 패스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음바페한테 연결되는 과정들이 후반전에 마침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60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은바페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거를 세네갈 에이스인 사디오 마네가 태클로 끊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마네의 태클이 볼을 건드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은바페의 발에도 닿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바페 이 뒷발 있잖아요. 이 뒷발이 마네의 무릎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은 심판은 처음에도 이걸 파울로 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VAR 검토 후에도 이 결정을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페널티킥이 불리지 않은 이유는 은바페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뒷발을 일부러 걸었다, 그래서 유도했다라고 본 거겠죠. 하지만은 곧바로 6분 뒤에 은바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은바페의 선제골도 선제골이었지만은 올리세의 패스가 괴물이었죠. 올리세가 스루 패스, 이게 앞에 4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의 선수를 파고드는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은바페가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가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전반전에는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무기력한 전반전을 보였던 프랑스였는데, 후반에는 지속적으로 박스 안에 침투가 은바페가 된 거죠.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얻을 뻔했던 장면도 있었고, 결국 골도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올리세가 지속적으로 박스 안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던 게 있었던 거였고요. 다급해진 세네갈은 75분경에 이스마일라 사르랑 라민 카마라를 빼고 은바에랑 디아라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80분경에 덴벨레를 빼고 바르콜라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콜라가 왼쪽 윙에 서고요. 그 두 애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바르콜라 교체 투입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원래 바르콜라가 정말 빠른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뒷공간을 파는 데는 제격인 선수인 건데요. 라비오가 이번에는 스루 패스를, 장거리 스루 패스 잘 찔러줬고, 수비 뒷공간 파고든 바르콜라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 키 넘기는 칩슛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약간 좀 이 골은 체코와 대한민국의 경기 때 황인범 선수의 골 장면을 조금 연상시켰죠. 물론 뭐 황인범 선수는 제끼고 칩샷이었지만은 바르콜라는 반면에 그냥 바로 칩샷으로 가져간 거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바르콜라의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급해진 세네갈은 83분경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게에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은디아이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을 빼고 디엔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88분경에는 이드리사 게에를 빼고 파테시스를 투입을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추가 시간 5분경에 세네갈의 골이 나왔습니다. 은디아이가 패스를 준 거를 은바에가 파고들어서 그대로 이제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은바에는 만 18세 143일의 나이로 아프리카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은바에가 골을 넣을 때 약간 좀 매냥의 반응이 좀 늦긴 했어요. 하지만 실점을 허용하고 프랑스가 다시 1분 뒤에 은바페의 환상적인 골로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올리세가 패스 준 거를 은바페가 돌아서면서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였거든요. 결국 경기는 프랑스의 3대1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 경기의 영웅은 당연히 은바페죠. 멀티골을 넣었으니까요. 전반전은 사실 은바페가 가장 부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 완전히 살아나면서 특히 두 번째 골은 정말 멋지게 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넣은 거였거든요. 여기서 때린 게 골로 들어간 거죠. 기대 득점이 0.03골이었는데 그게 골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리세도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2도움을 올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골 어시스트는 예술이었죠. 다만 매냥은 좀 아쉬웠어요. 매냥도 좀 아쉬웠고 테오 에르난데스도 약간 좀 무색무취에 가깝긴 했습니다. 그리고 추아메니도 조금은 미스들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프랑스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랑 좌우 풀백이 그나마 약점으로 불리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고민을 남겼다. 반면에 공격진은 명불허전이었다. 은바페, 덴벨레, 두에 올리세,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상대가 올라올 때 뒷공간을 치는 용도로는 바르콜라가 있는 거고, 워낙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리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창의성을 더해줄 거면은 쉐르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아서 높이에서 찍어 눌러야 할 때는 그러면 마테타가 있죠. 그리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높이와 파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선수는 튀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하게 수비를 해줄 선수가 필요하면은 아클리우슈가 있죠. 이 선수는 정말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공격진도 화려한데 개성도 강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카드들을 쓸 수 있다는 게 프랑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네갈은 공격 쪽에서의 득점 기복이 심해요. 마네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특히 이제 잭슨하고 이스마일라 사르가 삘 받을 땐 잘 넣는데 안 좋은 경기에서는 굉장히 득점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사실 세네갈이 골을 넣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프랑스는 전반 대비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엔 슈팅 하나가 전부였으나 후반전에 슈팅 10개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 8개도 기록을 했습니다. 맨디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프랑스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기대 득점은 1.89골이긴 했지만요, 슈팅의 질들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반면에 세네갈은 전반전에 기대 득점 0.45골에 슈팅 5개를 가져갔으나 후반전에는 슈팅 하나가 전부였죠. 완전히 밀린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은바페 선수는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프랑스 대표팀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원래 은바페가 56골이었거든요. 지루가 57골로 최다골이었는데 2골 넣으면서 지루를 넘어서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은바페가 프랑스 선수로는 월드컵 역시나 이제 최다골. 원래 기존 기록이 쥐스트 퐁텐이 1958년 월드컵 때 13골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월드컵 14골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은바페는 월드컵 최다골 기록 경신에도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죠. 역대 최다골이 이제 클로제의 16골이거든요. 근데 은바페가 이제 14골인 거잖아요. 이 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게르트 밀러랑 동률이 됐고요. 이제 은바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브라질의 축구 왕제였던 호나우두 15골, 그리고 이제 클로제 16골인데 이제 3골만 더 넣으면은 단독 최다골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쨌건 프랑스가 이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원래 그 데샹 감독이 약간은 전술 운영 자체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막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점유하면서 주도하는 축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데샹 감독이 비판을 듣기도 했었어요. 프랑스에 이렇게 화려한 공격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냐. 하지만은 프랑스는 데샹 감독 체제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들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2018년 월드컵 우승도 했었고요. 2022년 월드컵에도 준우승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데샹 감독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비만 잘해도 공격은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최소 한 골에서 2골은 그 공격진이 알아서 책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즉 프랑스는 경기력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어쩌면은 프랑스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건 프랑스가 난적 세네갈과의 첫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스페인과는 다르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과연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후 경기들도 그때그때마다 분석해서 올릴 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